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가서 물권법 총능한 법조문을 한번 정리해보자. 98조부터 넣어놨는데 98조는 물권의 정의죠. 물권이 뭐냐? 유체물, 다시 말하면 형체가 있는 유체물 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자연력까지 다 물권이 됩니다. 따라서 책상, 걸상, 건물, 토지 이런 것만 물건인 것이 아니라 냉기나 온기나 전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뭐만 가능하다면요, 관리만 가능하다면 물건으로 봅니다. 다만 이 물건이 99조 해가지고 동산과 부동산은 아니는데 99조 1항을 보시면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고요. 2항을 보시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뭐로 집어넣습니까? 동산으로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개념적으로 좀 조심할 일이 생기는데, 자, 이런 문제죠. 토지, 물론 부동산입니다. 그죠? 99조 1항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건물도 부동산이죠. 근데 조심할 것은 99조 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했지 건물이 부동산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뭐인 거죠? 부동산인 거죠. 그래서 뭐 컨테이너 하우스 이런 것들은 지게차로 들 수 있는 것들이니까 동산으로 평가되지 부동산으로 평가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수목. 요 수목도 부동산이에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서요? 정착되어 있어서요.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요 배추밭에 배추도 부동산이에요.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서요? 정착되어 있어서요. 만약에 배추밭에 배추를 뽑으면 이제 뭐로 바뀌는 거냐면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민법책에서 농작물이라는 말이 나오면 특별히 분리됐다는 말이 없다면 부동산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요 나무가요,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 현재 사과가 달려 있어요. 이것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에요. 미분리 가실, 안 딴 사과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사과를 따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동산으로 바뀐다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 사과나무의 사과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 100조 해가지고 주물과 종물이 나와요. 일단 주된 물건을 주물, 종된 물건을 우리가 뭐죠? 종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쉽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요, 요 자동차에 타이어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주된 물건 주물이라면 자동차 타이어는 종된 물건 뭐죠? 종물인 거죠. 1항을 보시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상용의 공, 이게 밑 옆에 해설도 써놨는데 이렇게 돼 있죠. 주물 그 자체의 경제 효용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도 어렵네? 그럼 이렇게 되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 자체의 경제 효용을 원활하게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는 그 부속물은 뭐죠? 종물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요 타이어가 달라붙어 있어야 자동차로 뭐가 있어요? 쓰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자동차가 뭐라면요? 주된 물건이라면 타이어는 뭐죠? 종된 물건, 종물. 이렇게 정도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항인데 자동차를 팔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엇도 쫓아가는 거예요? 타이어도 쫓아가는 거죠. 2항, 종물은 주문의 처분에 따릅니다. 근데 항상 그러나요?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가 당연히 쫓아가는 것이 원칙인데 타이어를 갈아 낀 지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타이어는 빼고 팔겠다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좋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 파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갈아보시면 임의 규정이므로 반대 특약으로 종물만의 처분도 가능하고요. 반대 특약으로 뭐만요? 주물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주물이고 타이어가 종물인데 자동차를 팔면 무엇도요?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타이어만 따로 띄어서 파는 거 가능하고요. 자동차만 따로 파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문으로 가끔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1조에 가지고 천연과실, 법정과실이죠. 제가 일부러 한자로 써놓은 이유를 아시겠죠. 고의과실 할 때 그 과실이 아니라 이 열매 가짜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과실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어려운데요. 그냥 우리는 쉽게 불로소득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얻게 되는 이득을 우리 민법에서는 통상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과실이라고 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과실, 불로소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천연과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가을 되니까 그 사과나무에 사과를 따게 됐어요. 천연과실. 개를 키웠더니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강아지. 소를 키웠더니 아침마다 우유를 짜네요. 닭을 키웠더니 아침마다 달걀을 낳네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천연과실이고요. 법정과실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불로소득이에요. 돈을 빌려줬더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자를 주네요. 땅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지료를 주네요. 건물을 빌려줬더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차임을 주네요. 이런 거 우리가 뭐죠? 법정과실이죠.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과실이란 말과 과일이란 말의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지 자꾸 과실하면 이 수험생분들이 사과나무에 사과만 떠오르시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이렇게 딱 경직되어 있으면 민법이 이해 안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물론 농사 지으려고 민법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치료 차임.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과실하면 치료 차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101조 1항입니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고요. 이항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이자, 차임, 지료, 기타 물건은 뭐죠? 법정과실입니다. 102조 이러한 과실은 누가 갖느냐? 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언제 소유권이 있어야 되느냐? 천연과실은 딸 때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정과실은 소유자인 기간 동안 지료 차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항을 보시면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2항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수취할 권리하면 가장 쉬운 소유자를 생각하면 법정과실은 언제 소유권이 있어야 됩니까? 사과를 분리할 때, 딸 때 소유권이 있으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거꾸로 천연과실은 분리할 때 사과를 딸 때 소유권이 있으면 되고요. 법정과실은
소유하는 기간 일수의 비율에 따라서 뭐죠? 수치하게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죠? 98조부터 102조까지는 뭐예요? 원래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용어 정리 차원에서 본 거니까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독자적인 문제를 내는 부분은 아닌 거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다른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 거죠. 185조부터가 이제 시험 범위인 거죠. 일단 물권 법정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배타적 권리인 물권을 당사자 또는 행정기관의 명령 등으로 자유로이 창설할 수 있다면 공시를 불가능하게 하고 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해치기 때문에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185조에 규정하겠어요. 다시 말하면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창설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물권 법정주의고요. 물권의 종류가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물권의 종류를 제한하느냐? 가로에 나와 있지만 공시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요. 공시하면 뭘 생각하냐면 부동산 등기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물권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현재 예를 드는 겁니다. 가정을 해서 현재 물권이 1000개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난리 나는 곳이 뭐예요? 등기소예요. 왜요? 1000가지나 되는 물건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은 거의 뭐죠?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등기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물권의 종류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죠?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메모할 게 있습니다.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이 법률 밑에다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메모를 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시면서 법을 공부하면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공부하시죠. 뭐 중개사법이든 공시법이든 뭐든 다 그래요. 공법이든. 민법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공부하지 않아요. 왜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시행령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관령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시행규칙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설하지 못한다 해서 이 창설에다가 창설하지 못한다잖아요. 그죠? 요 밑에다가 종류 강제, 내용 강제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를 만들 수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든다면 그 물건은 무효예요. 그뿐만 아니라 해석상 내용도 강제가 된다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법률과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그러한 법률 행위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물권법의 내용은 대부분의 규정이 위반하면 안 되면 강행 규정이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보고 있는 185조 물권 법정주의 때문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6조와 187조가 나오죠. 요 186조, 187조는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186조는 뭐라고 해놨냐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형식주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 행위는 뭐가 있냐면 계약과 단독 행위가 있는 거죠. 따라서 계약이나 단독 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원칙적으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87조입니다.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공용징수, 판결, 형성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결국 뭐냐면 법률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죠.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계약이나 단독행위와 같이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합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나오면 계약을 찾으면 돼요.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면 계약이 아닌 다른 사유를 찾으면 돼요. 이러면 우리가 90% 정도 시험 문제를 뭐 할 수 있냐면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몇 가지 좀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3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하고요.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187조에 나열되어 있는 판결은 무슨 판결만을 말하냐면 형성 판결만을 말해요. 이행 판결은 실질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돼요. 아주 잘 나오고요. 다시 말하면 판결 중에서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무슨 판결만을 말하는 거죠?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잘 나오진 않지만 뭐냐면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이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등기 없이 재단법인은 소유권 물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이 취득한 물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이전 등기,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도 일단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만 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취득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지만
등기해야 비로소 물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총 5가지인데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188조부터는 동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